중대보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단원 3단원, 중단원 2단원의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의 주제가 오늘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이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라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고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1885년에는 서울과 부산을 가는데 3일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로부터 100년 뒤인 1985년에는 4.2시간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통의 발달로 시공간의 축소 현상이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실제로 토지 면적과 거리가 감소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 발달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상대적인 거리감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교통수단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요. 오늘날에는 개인화된 교통수단이 광범위하게 보급돼서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통신기술의 발전도 수반돼서 과거에는 간단한 내용을 주고받는 것조차 많은 시간을 소요했으나 오늘날에는 실시간으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함께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사회, 즉 정보사회가 도래하였죠.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우선 생활공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공간의 축소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루 만에 생활이 가능한 그런 권역이 증대되면서 부가가치의 창출 기회가 증가했고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 어떤 상대적 개념이 줄어들면서 축소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교통의 발달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특정 지역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인데 이를 이제 우리 바로 빨대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치 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먼 거리에 어떤 이제 그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대도시 권역으로의 어떤 집중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빨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교통의 발달로 보다 상위의 중심지로 쉽게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상권을 이용하기보다는 대도시로 진출해서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은 2010년 10월 KTX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돼서 경부선 전체가 고속철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때 이에 따라서 부산 사람들은 서울로의 쇼핑, 의료, 문화 등의 소비 진출이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서울 사람들의 부산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산 지역민들의 서울로의 진출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서울 사람들의 이제 부산으로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서울과 부산 사이의 어떤 이제 격차는 더욱더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아래에 있는 중간 6개의 정차민의 어떤 이제 활동을 보시면 이 중간 정거장인 6개 지역의 활동 변화를 보시면 사는 곳에서의 어떤 이제는 활동은 대단히 크게 감소가 되었고요. 그렇죠? 반면에 어떤 이제 서울로의 집중이 훨씬 더 심화되었다. 부산으로의 집중보다는 서울로의 집중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대도시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에 호남선 고속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이러한 이제 지방의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관련 리포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는 시간이 빨라지면 혹시라도 사람과 자본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빨대 효과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내과 전문의 안명수 씨는 수술이 필요한 암 환자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남대와 조선대 두 대학병원을 권합니다. 환자의 체력과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 이후의 요양치료까지 감안하면 수술은 지역 상급병원이, 수술 이후는 동네 중소형 병원이 적격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진단하고 대학으로 보내고 대학에서 또 수술하고 저희들 쪽으로 오셔서 그 고객들이 그거에 대해 상당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역류 효과로도 불리는 빨대 효과는 KTX 개통 이후 의료와 쇼핑, 학원과 문화활동 수요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남대 병원이 최근 200여 지역 협력 병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선 것도 앉아서 환자들을 뺏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 의료업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들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서울에 있는 환자들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유통업계도 이른바 빨대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지난해 1층 매장 리뉴얼을 통해 명품 브랜드를 추가로 유치한 데 이어 할인 판촉 활동 등을 강화해 중국 고객들까지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고정 고객들한테 보다 더 저희들이 그 상위의 그런 이제 더 고급스러운 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희들에 대한 그 로열티를 지금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에 따른 주위의 우려를 뒤로하고 관련 업계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뉴스에서도 본 바와 같이 수도권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잘 대처하면 오히려 이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통의 발달은 지역 교류를 증대시켜서 이른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은 생활 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무역과 문화교류가 확산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었죠. 특히 인터넷망의 발달로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되었고요. 전자상거래 증대로 상업의 지역적인 공간 제약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표로 정리해보면 경제적 영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직접 민주적 요소의 운영이 용이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죠. 전자투표라든지 정원 서명과 같은 이른바 이제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보다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싹트면서 민주주의의 어떤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문화의 확산 속도가 증가해서 다양한 문화가 꽃피우는 그런 어떤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교통통신의 발달 및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의 증가라든지 혹은 환경에 어떤 이제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보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 각종 사이버 범죄, 그리고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어떤 정보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보 격차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는 이제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부가가치의 원천이 정보가 되는 사회에서 지역이나 연령 그리고 계층 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혹은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그래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정보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이제 우리는 정보 격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보도는 시간 관계상 구글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남겨두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가 되겠고요.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학교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이버 왕따,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이제 현상에 대해서도 관련 영상의 시청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클래스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 격차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이제는 정보 인프라의 고도화와 복지제도의 어떤 확충 등으로 인해서 정보 접근의 어떤 기회는 상대적으로 정보 소외계층과 일반인들 사이의 어떤 이제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읽는 방식은 일반인들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정보 소외계층,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등이 일반인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가라는 상대적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런 이제는 그 정보 어떤 이제는 접근의 기회 격차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이제 정보 기기를 이용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이제는 그런 실제로 정보를 활용해서 실생활에 활용하는 어떤 이제는 서비스 활용 능력은 여전히 격차가 크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해 있으나 예전에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어떤 이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상점을 중심으로 해서 무인 키오스크 환경이 크게 늘어났죠. 이에 따라서 뭐 음식의 어떤 주문이라든지 상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뭐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점자가 없어서 주문에 어려움을 겪고요. 어르신들은 그런 어떤 이제 키오스크 환경 자체가 워낙 익숙치 않다 보니까 물품 구매를 이제 주저하게 되는 현상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도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요구될까요? 교통의 어떤 발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교통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한 정보 격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강화 및 정보화로 인한 문제점에 노출된 사람들을 돕는 피해 지원 대책도 요충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람직한 인터넷 예절을 좀 내면화해서 우리가 정보 윤리를 실천하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이제 사회적인 노력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변화,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